수리 능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의 경우가 총 하위 능력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기초, 계산. 요걸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초 통계입니다. 세 번째는 도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표 작성입니다. 작성. 그래서 그 수리 능력의 하위 능력을 2가지 정도로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도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 계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사칙연산 같은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됐죠? 사칙연산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지금도 간혹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응용 계산 있죠. 여기서 응용 계산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든지 농도 등 방정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적인 부분으로만 좀 더 보자면 사실 경우의 수와 확률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수출이, 수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계산에서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여기서 이제 타이틀 자체는 기초지만 기초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초라는 것도 역시 닦아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있죠.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기초 통계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평균이 있죠. 평균. 또는 뭐 대표값, 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대표값.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평균이야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만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직접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이런 것을 삼포도라고 합니다. 삼포도에는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이라고 있는데 표준 편차 자체가 루트 분산이니까 이거 하나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통계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이겠죠. 그죠? 평균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가중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평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됐죠? 자, 그런 것들도 뒤에서 또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도표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도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분석하고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분석이라는 것은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는 이걸 의미하고 얘는 이걸 의미하고 얘는 이걸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해석은 분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주로 나오는 형태가 다릅니다. 뭐냐면 자료 해석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확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죠. 있다 없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분석은 아니죠. 맞죠? 분석이라는 것은 쪼개가지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분석은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산. 계산하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계산하는 것도 분석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우리는 어디에 주의해서 문제를 보실 거냐면은 이 부분. 계산입니다. 특히. 됐죠? 확인하는 거는 잘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많죠. 하지만 이 부분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도표 분석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추론. 그 다음에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추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분석은 쪼갠다고 했죠? 근데 추론은 사실 다릅니다. 두 개 다르긴 한데 제가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의 개수가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그냥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주어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아 얘가 이거야?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걸 보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사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주관적인 사실을 맞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추론이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산을 해봤는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추론을 해봤더니 엄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엄마다. 아 그러면은 여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까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추론, 분석 이렇게까지.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도표 분석 능력이라고 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이라고 있는데 도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 의사소통에 있는 그 문서 작성 능력 있죠. 그것처럼 도표 작성 능력의 경우도 작성할 수는 없죠. 그죠? 실제로는 작성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통계 프로그램,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수치들을 어떤 이제 도식화, 그 어떤 시각화,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프도 뭐 막대 그래프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뭐 원 그래프라든지 방사형 그래프라든지 점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실전에 가서 하시는 거죠. 실제 업무에서. 근데 이 도표 작성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계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작성을 돼 있는 거를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만 거냐 이렇게 하는 빈칸을 채우는 수정 또는 빈칸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됐죠? 수정이나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성이다 보니까 수정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출제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수정 자체는. 하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빈칸이야 뭐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거를 굳이 도표 작성 능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을 필요는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여기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채워 넣는 것이 뭔가 작성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넣는다면 여기다 넣을 수는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요게 뭐냐면 바로 자료 변환입니다. 자료 변환. 자료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또 문제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가 있습니다. 표는 오로지 수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들로만. 그래서 항목들에 대한 수치, 연도별 수치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로 바꾸는 것을 자료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변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기초 계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 중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됐죠? 근데 최근에는 한때는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근데 또 한
한 2, 3년 전 정도에는 도표 분석 위주로만 나온 거죠. 자료 해석 위주로만. 그러다가 최근에는 문제들이 이제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이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쪽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분명히 취지 자체는 이런 것들은 기본 소양이고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속력이라든지 농도 자체를 물론 알면 좋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 속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녹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상황 제시형 안에서 잘 녹아놓은 형태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유형들을 조금 구성을 해봤고 그 첫 시간에서 OT에 대한 내용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 기초 계산 중에서도 이쪽 수출이 쪽을 이번 강의에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수출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수출이 같은 경우도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기업을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출이에 대해서 꽤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는 그 문제는 있고요. 문제는 있고 하지만 그래서 기존 이론 부분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볼까요? 첫 번째, 수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수열이라는 것 자체, 수출이라는 것 자체는 뭔지 아시죠? 그렇죠? 수를 나열해 놓은 형태인데 그냥 단순하게 수를 나열했으면 이거는 수열이 아닙니다.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규칙들은 사실 만들기 나름이긴 합니다. 출제자가 나름대로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용되는 것들이 있겠죠. 됐죠? 자,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경우는 등차, 차이가 같은 수열. 이래서 같은 값만큼 더합니다.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 요게 등차 수열. 자, 그래서 차이가 일정합니다. 요거는 제가 정의를 따로 적어드리진 않고 얘만 적어드려도 끝날 것 같네요. 2, 5, 8, 11, 14. 빈칸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와야 되니까 17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근데 등차 수열의 정의 자체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겁니다. 3, 3, 3. 맞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본이 되는 수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의 경우는 일정한 수를 곱한다. 원래 이제 정의 자체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 6, 12, 24. 요 정도만 쓸까요? 이렇게 빈칸. 자, 이러면은 여기서는 곱하기 2. 물론 더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2 이래버리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택해 본 겁니다.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가 와야겠네. 라고 해서 4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죠? 자, 참고로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풀어보라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IQ 테스트 같이 배웁니다. 걔네들도. 이렇게. 뭐야 그 다음 17이겠네. 이런 규칙성 발견하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이 규칙성 자체는 다른 수열에서 활용이 돼서 나옵니다. 됐죠? 자, 개차 수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자가 계단할 때 개입니다. 계단입니다. 계단. 층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항과 항 사이의 곱이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 얘는 뭐냐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룬답니다. 얘랑 다른 거죠. 얘는 일정한 거고 얘는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조금 그려보자면 계단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가 수열을 이룬다는 겁니까? 뭐가? 요게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요거. 차이.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써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 4, 6, 9, 13 하고 괄호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쪽이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되죠? 차이가 1, 2, 3, 4. 아, 그러면 그 다음 차이는 5가 되겠구나. 그래서 18 되겠구나. 여기 보면 1, 2, 3, 4. 뭡니까? 규칙성이 등차 수열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얘기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반복 형태라고 있습니다. 반복 형태. 반복 형태라는 것은 규칙성이 반복되는 겁니다. 규칙성이 반복. 그죠? 또는 뭐 개차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볼까요? 개차가 반복. 물론 이제 개차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2, 3 이러면 이제 차이가 1이 이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7. 그러다 갑자기 14. 눈치챘죠 이제. 그 다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싹 봤을 때 여기가 1인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곱하기 2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곱하기 2. 아, 이러면은 해가지고 1 곱하기 더하기 1 곱하기 이번에는 더하기 1차례구나. 그래서 15.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곱하기 2는 개차는 아니죠. 개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띄엄띄엄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더하기 1 곱하기 더하기 1 곱하기 이런 반복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가 있습니다. 사칙연산 혼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사칙연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혼합돼 있죠.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이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때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그 값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됐죠? 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조금 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써보겠습니다. 9, 10 더하기 1이죠? 8 맞죠? 그 다음에 24 6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하고 나서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더하기는 건 분명하고 이거 빼기 2인 것 같죠? 곱하기 3 맞죠? 여기가 나누기 4 그러면 요 다음에 올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예측해 본다면은 어떤 차례죠?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없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더하기 5 차례가 되는 거죠. 11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가는 형태. 이렇게 사칙연산을 보게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요거.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구분을 질만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한과 항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건너뛰기입니다. 건너뛰어 수열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건너뛰어 수열. 그러니까 이거는 한과 항 사이가 안 됩니다. 뜁니다. 건너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4, 5. 여기까지가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가 갑자기 8입니다. 그리고서 여기가 빈칸. 이러면은 일명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붕. 그죠? 왜냐면은 뭐지? 1, 2, 3, 4, 5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8입니다. 얘는 뭐지?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멘붕. 자, 뭐냐면은 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건너뛰는 거죠. 1, 3, 5 이렇게. 여기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2, 4, 8. 만약에 물어봤다면 여기는 16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2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너뛰어 수열. 됐죠? 자, 이건 이제 한과 항 사이를 건너뛴 거고요. 간혹 보면은 이거를 한 칸 건너뛰는 게 아니라 두 칸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했을 때 무언가 없으면은 한 칸 띄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두 칸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세 칸 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 칸을 띄려면은 너무 많이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이 띄워봐야 한 두 칸 정도. 그 정도. 자,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유명한 규칙성 가중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한마디로 뭐냐면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2, 3, 5, 8, 13 괄호 이러면은 두 개를 더하니까 5, 두 개를 더하니까 8, 두 개를 더하니까 13, 2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신사적이죠. 여기까지는 신사적입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면 그뿐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두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가 있습니다. 추가.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는 말은 이런데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항과 항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연속적이냐 아니면은 건너뛰기 수열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냐 않더라도 건너뛰어서라도 항과 항 사이의 어떤 연산 하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죠? 하나만 했던 건데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는 뭐냐면은 연산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뭐 곱하기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어떤 연산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자, 어디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1, 이렇게 보면 3, 이렇게 보면은 7, 이렇게 보면은 15, 이렇게 보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열이 아니죠. 규칙성이 없죠. 그죠? 자, 일단은 이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는 대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 안 되면 이걸로 해라 이겁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2, 4, 8.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올만한 게 뭐가 있다? 8 다음에 16이 올만하죠? 지금 현재 31을 더해서요 59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요게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 됐죠?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사실은 수열 수출입 문제는 대략 10초 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딱 보고서 뭐야 얘는 얘잖아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안 그러면은 다른 문제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그러면은 2개차 수열은 그런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자, 대안을 드리자면 대안은 제가 위에다가 한번 써보죠. 위에다가 자 봅시다.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는 좀 숫자가 작은 값보다는 큰 값을 위주로 보는 겁니다. 큰 값. 여기서 상대적으로 큰 값은 뭐 13 같은 거죠. 아니면 6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징 갖냐면은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13보다 2배보다 조금 더 크네 이런 식으로. 됐죠? 2배보다 조금 더 크네. 됐죠? 그러고 보니까 얘도 2배보다 좀 크네. 얘는 2배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배가 안 되네. 자, 뭐였냐면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했던 거죠? 곱하기 2 더하기 1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뭐였습니까? 곱하기 2 더하기 2였습니다. 그 돌아가서 보니까 여기가 곱하기 2였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죠? 곱하기 2 빼기 1이었던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런 규칙성이 발견이 됐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곱하기 2 더하기 3인 겁니다. 해볼까요? 28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56. 3 더하면요? 59.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좀 큰 수를 잡고서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곱하기하고 더하기 아니면 빼기 요걸로 구성이 됩니다. 나누기는 특성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나눠버리면은 이게 소수가 되거나 분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와 빼기나 더하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푸시면 대안. 2개차 수열.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군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수열. 근데 군수열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군수열의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일단 우선 이 군이라는 것은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묶음. 그렇죠? 군수열은 묶음을 얘기하고요. 군수열이다. 이러면은 종류가 2개입니다. 묶어놓은 것들의 개수가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군, 내의, 항의 수가 어떤 특정한 수열을 이룬다. 이런 경우에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1, 2, 1, 1, 2, 3, 2, 1 하고 여기가 빈칸이다. 그럼 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묶음의 경우는 좀만 생각해보면 잘 묶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1군, 2군, 3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돼야죠. 맞죠? 자, 참고로 4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런 규칙성이라면 1, 1, 2, 1, 1, 2, 3, 2, 1, 1, 2, 3, 4, 3, 2, 1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 군의 항수가 수열입니다. 위에 써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 3개, 5개, 여기는 7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요거. 그 다음 건 9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군, 내의 항들이 다시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1, 2, 3, 4, 3,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죠? 자, 그게 첫 번째 군수열이고 두 번째 군수열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군수열은 뭐냐면은 군, 내의 항의 수가 일정합니다. 교수님 일정한 경우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구분은 좀 진 겁니다. 일정하냐 아니면은 수열을 이루냐. 다시 항의 개수가 하나여도 어떻습니까? 그거는 수열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 갖다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가야 되냐? 요거는 자, 일단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자, 2,
3, 2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자,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 여기가 빈칸이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자, 스톱 누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톱 누르고. 자, 됐죠?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군수열 두 번째 얘가 끝판왕인데 이 끝판왕의 경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은 보통 3개 항을 줍니다. 4개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3개. 자, 3개 항 중 2개 항으로 나머지 항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수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2개 가지고 나머지 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3개 중에 2개 가지고 나머지 항을 만드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2개 준다는 겁니다. 보통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보통 2개 줍니다. 어떻게 가냐?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1을 빼면 3이죠. 이거구나. 근데 3 곱하기 2에다가 1을 빼서 8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군수열은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맞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되지만 여기서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규칙성을 더 찾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3이죠? 여기는 3의 제곱 8이죠? 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에다가 뒤에 있는 걸 제곱을 해서 1을 빼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4의 세제곱에다가 1을 뺍니다. 이거 얼마죠? 좀 생뚱맞게 갑자기 좀 커지긴 하죠? 4의 세제곱이 64입니다. 거기다가 1을 뺐으니까 63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군수열이고요. 요거는 그 사실 알면은 또 할만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대표 유형 문제에서 우리 수열 문제가 앞에 바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8번에 있습니다. 8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군수열이 나오네요. 그래서 12, 3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표현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수열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은 28하고 3, 8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에다가 5, 4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특징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죠. 2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의 8제곱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아니면 2 더하기 3에다 5 더하는 거? 택도 없죠? 2 곱하기 3에다가 4 더하는 거 10 나오죠. 여기는 3 곱하기 8에다가 4 더하면요 28이죠. 맞죠? 10이고요. 이렇게 공통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에다가 4를 곱해서 4를 더하면 됩니다. 24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요 연산 말고 다른 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됐죠? 그런 경우는 선택지에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게 허술하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2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이의 제기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하도 커뮤니티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3번 문제 답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거 문제 되겠다. 이러면 이거 이의 제기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드는 사람도 허술하게는 못 만들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9번은요. 1, 2, 5, 3, 6, 3, 물음표 7, 5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요 세 수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3, 6, 3. 얘만 놓고 본다 그러면 더해서 만들면 참 좋은데 안 되죠. 그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7호.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숫자들이 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작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하려면 여기서 얘를 빼도 나오진 않네요. 그죠? 그럼 이건 더하기 빼기로는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빼고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곱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죠? 막 함부로 못 나누죠. 이게 분수나 소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묶는 건데 이렇게 곱하면 요 1을 만들기에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긴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둘이 곱해서 더하기 3. 요게 안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1 곱하기 5 빼기 3 2죠. 자, 여기는 3 곱하기 3 빼기 3 나오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에다가 5를 곱하고 3을 뺐더니 7이 나왔다. 이러려면은 물음표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2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10번 한번 보실까요? 10번. 10번의 경우는 132.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작아지고요. 4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8 작아지고 16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32가 작아져야겠다. 70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개차 수열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이 어렵네요. 11번이 3, 5, 11, 25 하고 빈칸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 0, 2, 6 모르죠? 여기다가 다시 2개차 4, 8 아하 16이 들어올 차례구나. 30이 들어올 차례구나. 55가 들어올 차례구나. 맞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되도록이면 좀 큰 값을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자, 이렇게 볼까요? 곱하기 2보다 조금 크네요. 얼마나? 1이 크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곱하기 2에다가 빼기 1이었다면은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가 맞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곱하기 2 빼기 3. 아, 그러면은 요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5가 올 차례다라고 바로 확인해 주는 거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하는 게 빠르죠. 2배에다 1을 더했네? 2배에다 3 더했네? 그럼 이번엔 2배에다 5를 더하는 거구나. 55가 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1분 1초 아껴줘야 됩니다. 1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1초, 2초, 3초 이런 거 아껴주셔야 됩니다. 아껴주셔야지 막판에 마킹 하나라도 더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수열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규칙성 찾는 것에 대해서 12번과 13번처럼 좀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시된 수의 일정한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알맞은 수를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쪽 네모가 이쪽 네모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같다.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2, 53. 53. 그 다음에 33, 25.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6.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물음표. 이런 형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가는 규칙, 이렇게 가는 규칙, 이렇게 가는 규칙. 물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쪽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 규칙성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때 여기에 오는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됐죠? 그러려면 이 규칙성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에 해당하진 않죠. 그럼 뭐냐면은 얘가 일로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들이 공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2가 16이 되려면은 생각을 조금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42가 16 되는 방법은 사실상 빼기밖에 없습니다. 빼기. 그죠? 근데 그 빼기가 여기에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였냐면은 이렇게 넘어올 때 10의 자리가 밑으로 가고요. 1의 자리가 지수로 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의 세제곱.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2의 5제곱이니까 32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5, 2, 2, 4, 6, 4, 8, 3이었는데 요게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5, 2 가지고 1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이거는 2, 4 가지고 14 만들려면 한번 해보는 거죠. 5, 2, 10. 5가 부족하네. 2, 4, 8. 5가 부족하네. 아, 5를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 4, 24. 거기다 5를 더하니까 29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우리 수출이 OT와 그 다음에 수열 수출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기초 계산 능력 중에서도 첫 번째 그 응용 계산, 두 번째는 기초 계산 그 자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초 계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